울먹였던 김건희. 자, 김건희의 눈물을 실제로 기자회견 할 때는 약간의 울먹였고 끝난 다음에 단상에서 내려갈 때는 눈물을 좀 쏟아왔지요. 저는 뭐 어제 직접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과연 이 어제의 이벤트가 중도층에 과연 통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제가 던져봅니다. 어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제 기자 생활 30년 초으로 보면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금방 이렇게 두드러졌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에서도 상당히 보완을 유지를 했습니다. 미리 세면은 또 어떤 식의 또 이 파열음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대략 한 11시경부터 오늘 뭐 발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언지를 주는 그 당내 인사가 계셨는데요. 바로 3시에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 한 거보다는 한 게 100번 낫다. 이 여권의 주장대로 눈물쇼다, 신파극이다, 이렇게 대국민 사기극이다, 또 다른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안 한 거보다는 한 게 100배 낫다. 그렇지만, 일세요. 제가 누차 말씀을 할 때 사과의 방식은 약간 너무 지나치게 감성에 호소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일단 서두에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은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고비고비마다 어떠한 형격의 기자회견을 하고 그것은 과연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 것인가를 여러 번 경험을 했기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 자체는 7분밖에 안 됐습니다. 7분 딱. 준비해온 이 A4 용지 3장을 쭉 감성적으로 읽어간 상황에서 러닝타임이 7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글쎄요. 일단 머리 스타일이 이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던 그런 그 스타일입니다. 예컨대 이분의 어떤 비호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경력 부풀리기, 그 다음에 이력 뻥튀기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청와대의 검찰총장 임명식 때 가가지고 그 머리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애교머리라고 하더군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애교스럽게 하는 그 애교머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오히려 그 여성분들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참 아주 글쎄 이 생각이 깊지 않은 여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을 저는 제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을 글쎄요 감안했을까요? 어제는 그 단발 저런 그 애교머리를 싹 지우고 단발을 저렇게 했죠. 이게 사실은 제일 무난한 머리라고 합니다. 어제 그 스타일리스트한테 제가 또 이렇게 전화로 취재를 해보니까 바로 이 머리 스타일이 국민 감정 약간의 좀 이렇게 속상하고 그 다음에 아주 뭡니까 이 비호감 더 심한 마음 밉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제일 무난했던 이 단발로 정한 것이다 라고 아주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 지금 스타일을 지금 왼쪽이 머리 스타일 이 애교머리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약간 다듬어지지 않는 그리고 기자가 이렇게 카메라가 앞에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래서 이렇게 나오다가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이 목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게 있고요. 다 비호감에 아주 이제 극치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 머리부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라고 하는 것이 저쪽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저 생각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꽤 많이 썼다. 무슨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변했고 이런 게 지금 분류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신경을 꽤 많이 썼다. 7분 딱 본인은 7분 동안 얘기를 한 거지만 그 이전의 준비 상황이라든가 물론 이 공보단이라든가 대변인 그쪽에서 이제 준비를 더 훨씬 많이 했죠. 아마 3박 4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농담으로. 준비를 하는데, 준비되는 자료는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 머리 스타일이 일단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감성적인 용어를
그것도 표현을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계속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예, 100% 받은 겁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 유산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상당히 우리 아주 인정 많은 그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들은 이 공감 또 어떤 이 딱함,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딱함을 보고 공감을 하는 그런 게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감 능력. 바로 이 두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있었지만 아이가 유산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예, 이건 뭐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은 유산 여부는 김건희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안 아닙니까? 아니 두 분 사이에 애가 없는 게 무슨 뭐 결격 사유가 됩니까? 그리고 그게 흠이 되나요? 단지 아이가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안 됐네, 아니면 조금 뭐 서운하겠네라고 하는 그런 공감인데, 이 공감 능력을 이렇게 뭡니까? 최대화, 맥시마이즈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거 전문가의 그 손을 확실히 빌린 것이다. 예, 실제로 김건희 씨의 주변에는 예,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이 3명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름까지 다 압니다만은, 네, 그 사람들의 조언이라든가, 더욱더 이제 말씀드린 뭐, 머리 스타일리스트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의 이 집중적인 예, 이 조언을 받은 거가 눈에 띄게 드러났다라는 게 제 시각으로도 딱 눈에 띄더라고요. 자, 이게 보면요, 윤석열이란 말을 2번, 또 남편이란 말을 13번이나 했습니다. 13번. 또 잘못했습니다를 5번, 죄송합니다를 2번, 사죄합니다를 2번, 부족했습니다, 불찰이었습니다를 3번. 네. 그런데요, 이게 김건희 씨가 물론 작성했다고 대변인이 얘기했죠. 끝난 다음에 뭐 작성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작성 과정에 이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의 조언이 있었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은 얘기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이라는 얘기를 하거나 제 불찰입니다, 불찰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바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죄합니다, 부족했습니다, 불찰이라는 말이 같은 내용이지만 이 이른바 워딩을 이렇게 5가지로 계속 교체를 한 거는, 네, 이거는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 돌봐주는 사람이. 예, 실제로 제가 데스크라든가 이래 적지 않은 기자 생활을 할 때 이런 그 후배 기자들이 갖고 오면은 똑같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다, 이거는 이제 기사 쓰는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주장이란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글을 봐주는, 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는 데스크 입장에서는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장했다, 뭐 설파했다, 밝혔다,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많이 바꾸는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잘못했다, 죄송하다, 사죄합니다, 부족합니다, 했습니다, 불찰입니다라는 걸 같은 이 워딩을 바꿨다는 게, 이게 주위에 그 서너 사람의 기자 출신의 확실한 도움을 받았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제가 전문 중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 후보 아니라고 저를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겠죠. 물론이죠. 이게 뭐 그렇게 예상을 했으면은 이 점쟁이보다 더 할게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자체도 사실은 자기가 대권에 이렇게 도전을 해서 이른바 유력 후보가 만약에 되고 싶다,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은 결혼의 대상자를 글쎄요, 이렇게 후폭풍이 없는 그런 더 아주 이렇게 문제점이 없는 배우자를 선택을 하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나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흠이 적지 않은 후보자를 덜컥 하진 않았겠죠. 그 정도의 야망은 있으면은 후보자 어차피 50이 넘어서 하는 결혼, 상당히 더 생각을 달리게 했겠죠. 아마 두 분이 대권에 나는 도전하겠다, 당신이 한번 대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겠다, 이런 것은 1년 전에는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네. 처음 남편을 만났던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대개 우리 이제 검사가 사람을 잡아넣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네, 이렇게 패션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냥
이 통바지에 너덜너덜한 이렇게 좀 품이 많은 그 양복을 보통 입고 다니는데 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자신감이 넘치고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근데 저를 걱정을 하면서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하고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예, 상당히 감성적으로 접근을 한 건데요. 네. 역시 밥은 먹었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군요. 이런 말에 또 이렇게, 우리 남편은 정말 이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꼈을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밥은 먹었냐라는 걸 주위 사람들한테 되도록이면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돈을 안 들리고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어제 나온 밥은 먹었냐라는 그 안부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는 것은 지금 날씨에 딱 맞죠? 네, 여러분들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해 주시는데, 바로, 윤석열이 김건희의 초기에, 결혼하기 전에 마음을 움직였던 게 바로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글쎄요, 이렇게 아주 감성적으로 접근을 한 게, 글쎄요, 김건희 씨보다도 주위에 하여튼 그 조력을 받았다. 논리적으로 이건 내가 잘못했고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거는 뭐 어제 7개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과를 했으니까 잘못했다. 이거는 뭐 용서를 빈다까지. 예, 어제 그리고 말 나온 것 중에서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과문에 잘 등장하지 않는, 예, 깨끗하게 인정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거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막판에 잘 붙인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사과 커뮤니케이션을 또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네, 사과는 그렇다. 이 군더더기를 붙이면 안 된다. 그리고 바로 지금은 무려 의혹이 터져 나온 지 2주 정도가 지난 그 2주 동안에 바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는커녕 뚝뚝뚝뚝 떨어진 것이죠. 네, 12일 동안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의 그 기자회견은 야, 이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일단 비상등을 빨갛게 켜놓고, 예, 뭐 울미역 겨자 먹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더 이상 물러서면은 걷잡을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본인도 했고 윤석열 후보도 했고 선대위가 다 공통적으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이 직장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는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습니다. 예, 바로 이 대목이 김건희 이른바 의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 아이 문제, 이것을 우리는 가졌다가 유산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이 국민들의 이 심성을 아주 완전히, 예, 겨냥을 한 그런 얘기인데요. 글쎄요, 저는 뭐,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은 아주 감성적인 접근을 위해서, 이런 그 유산이라든가 아이 문제를, 꺼냈다. 어차피 컨셉이 국민들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감성을 건드리는 기자회견이니까, 예, 그래서, 부득이 아이 문제를 이렇게 거론을 했을 것이다. 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제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김 씨의 사과 전문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제가 이른바 밉상이고 이 비호감으로 보이더라도 우리 남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즉 대통령 지지는 부탁합니다. 그런데 저는 혹시라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서지 않겠습니다. 누구처럼. 네, 지금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 김정은 여사하고 약간 오버랩이 되죠. 누구처럼 이렇게 설치거나 나서는 모습은 절대 보여드리지 않고 오직 남편 내조에만,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 예, 제1부속실이 이 대통령과 친인척 관리를 하는 것이죠. 제2부속실은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영부인, 대통령의 부인의 그 일정과 그다음에 주변 관리 이런 걸 맡고 있는데요. 예,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윤 후보가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 기능은 대폭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뭐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부속실 이렇게 지금은 제1부속실 대통령, 제2부속실 이 부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합해가지고 부속실로 하면 됩니다. 거기서 한 파트에서
부인의 어떤 그 일정 관리라든가 동선 뭐 이런 걸 하면 되죠. 제2 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이거는 사실 뭐 공약이라고도 삼을 수는 없는데 그만큼 바로 부인 리스크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맞습니다.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예, 저는 쭉 어제 못 본 분들에 대해서 전문 중에 한 3가지 정도 이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예,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과연 지금 현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도층 분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중도층의 표심은 대략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오히려 역전되는 그게 더 많습니다. 불과 12일 전에만도 상당히 앞섰죠. 예, 여기는 컨벤션 효과를 아주 최대화를 했고요. 윤 후보는. 그 다음에 이재명은 역벤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컨벤션 효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대 15에서 17%를 꾸준히 앞서는 게 있은 상황인데 바로 거기에 이제 당 내분 자중질환이 이준석과 조수진으로 대표되는 자중질환이 벌어졌고 김건희 씨의 경력 부풀리기 논문 표절이 다시 등장을 한 상황이 바로 이렇게 지지율의 하락을 갖고 온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의 표심이 어떻게 판단이 됐을지는 3, 4일 뒤에 여론조사를 살펴보심이 매우 중요한 덕목 같습니다. 예. 모든 정확한 판단은 국민의 가슴 속에서 나오기를 저도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재선님, 모두가 행복한 세상님, 폭스미디어님, 박상철님, 루디님, 보르리수님, 네. 아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논리적 대응보다는 감성에 호소했다는 이제 기사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김 씨가 해명 자료를 14쪽에 대해서 제공을 했는데요. 일단 그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죠. 예, 조금 키워주세요. 자, 김건희 씨가 인정한 의혹과 반박한 의혹을 경력 부풀리기에 7개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제 7분 동안에 그런 기자회견에서 다 밝힌 건 아니시고요. 끝난 다음에 예, 이양수 대변인과 최지연 부대변인이 기자들을 상대로 조목조목 이제 파일도 공개를 했더군요. 예, 저한테도 파일이 와 있습니다만은 예, 이거에서는 후보부인도 인정을 했다. 그리고 요거는 억울한 면이 있다. 그리고 실상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크게 봐서 경력 부풀리기 7개를 인정을 하고요. 4개는 반박을 했다로 요약이 되는데요. 대략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교생 실습을 근무로 기재했다. 예, 교생 실습은 의무과정입니다. 의무과정. 네, 교생을 실습을 해야 그 뒤에 이 교직이 나오는 거니까요. 네, 의무과정을 근무로 했다라는 것은 확실히 좀 도가 심했죠. 네, 그리고 본인 표현에 따라 잘 보이고 싶어서 예, 경력을 좀 돋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의 남편이 대선에 출마할 줄은 뭐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전문 석사과정을 마치 서울대를 다닌 것처럼 서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등으로 기재했다. 예, 요거는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알죠. 예.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서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석사 과정을 합니다. 이 학사에서 석사를 올라갈 때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시험이 꽤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있는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 석사는 석사 과정을 주기를 중인데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이제 돈을 이렇게 대고 아니면 자비로 되는데 돈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한 학기에 근 한 1,000만 원? 예, 1,000만 원 이상 예, 그 법학전문대학원하고 비슷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 경쟁률이 그렇게 아주 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기업에 있거나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력을 조금 이렇게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하고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하고는 차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네, 제가 어떻게 저 문제를 잘 아느냐고요? 예, 제가 나온 학과가 바로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예, 바로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저분들하고 경영학과 석사, 그 다음에 경영전문대학원 이른바 외부에서 온 분들은 밤에 주로 수업을 합니다. 밤에. 그리고 제가 또 조교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잘합니다. 밤에 들어오는 분들은 네, 쭉 이렇게 저녁 6시나 6시 반부터 이제 차를 타고 쭉 오지 않습니까? 뭐 자기 차든 아니면 뭐 기사가 있는 차든. 그러면 이제 도시락을 줍니다. 도시락을 학교에서 도시락을 이제 도시락이 호텔 도시락이기 때문에 꽤 잘 나옵니다. 예. 제가, 잠시 거기에 이 도시락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예, 뭐 이제 강의 준비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도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주 잘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을, 예,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네. 바로 다시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이거는 저처럼 내막을 잘 알면은 이거는 참 그렇게 서울대 경영대학을 다니고 싶어 했겠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거는 이제 뭐 경력 부풀리기, 허위 이력이라고 충분히 지적을 받을 만한 내용이고요. 게임산업협회 재직기간도 부풀렸고, 애니메이션 관련 수상 내역도 단체 수상을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7개는 무조건 잘못했다. 이건 당신이 진짜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경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경력을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 인정을 했는데, 반박한 4개가 있습니다.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뉴욕대 연수 경력, 줄리라는 이름으로 유흥업소 활동했다는 의혹, 그 다음에 줄리를 목격했다는 목격자와 장소를 특정하는 의혹, 김 씨의 수상 경력 대부분이 부풀렸다는 의혹, 요 4개는 좀 억울하다. 예, 뉴욕대는 조금 또 얘기가 아까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말씀을 해줬지만, 뉴욕대는 거기 경영전문대학원의 한 과정을 지금 다녔다는데요. 거기에서 뉴욕대에 열흘짜리 연수를 간 겁니다. 열흘짜리 연수. 그러니까 뉴욕대를 다녔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경력 부풀리기인데, 거기에 연수 경력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다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저렇게 한 열흘짜리 연수를 가가지고 저게 이제 저런 게 꽤 많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것도 돈이 굉장히 드는데요. 예, 저는 뉴욕대에 다니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10명 정도, 열흘 정도가 가니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주십시오라고, 프로그램 자체도 뉴욕대 측에서 짜는 게 아니라 가는 쪽에서, 예, 어떤 교수 좀 이렇게 섭외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열흘짜리 단기 연수지요, 연수. 예. 어제 그래서 이 대변인들이 이제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게 야당의 반응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지금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야당의 반응 어떻습니까? 신파극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죠. 또 지지율 위기에 떠밀려서 한 것이다라는 그런 여당은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울먹인 김건희 지지율 위기에 사과 떠밀렸나? 예, 뭐 떠밀려서 했다는 표현도 사실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 미리미리 제가 얘기했지만, 의혹이 터져 나오면은 바로 즉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고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된다. 무슨 대변인이라든가 남편 통해 사과를 하는 거고,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고 사과문 안에 구체적인 액션과 잘못한 게 적시가 돼야 된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까지, 예, 이런 게 들어가려면 물론 좀 길어지지만, 아무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 행동은 이래서 잘못됐다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야 그게 사과인데, 그 역할은 이제 어제 끝나고 대변인들이 한 것이고요. 본인은 총체적으로, 예, 울먹이는 모습에 감성적인 호소를 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네, 야당은 뭐 심파극이고 국민을 또 한 번 속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김건희의 울먹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아이고 이제는 됐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예, 100번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에이미님, 루디님, 아라님님, 이제 와서 소 읽고 요양간을 고칠 수는 없네요. 하소문이 더 많음? 이거 뭡니까? 하소문. 뜬 소문인가요? 뜬 소문이, 예, 더 많고. 어제 사과문 발표는 잘한 것 같습니다. 안 하는 이재명보다는 낫습니다. 예, 아라님, 예, 제 말씀하고
딱 결이 맞습니다. 잘한 것이다. 저는 뭐 안 한 것보다는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예, 이 정도로 김건희 울먹인 기자회견에 관련된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폭풍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도 후폭풍이고 이렇게 주말에 걸쳐가지고 크게 두 건의 그 매머드급 토네이도가 여의도 정가에서는 빚어졌습니다.